한 끼 밥과 한 바가지 물, 그것도 누추한 골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 근심을 견디지 못했을 텐데 그는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질구나 회여. 2500년 전 이 한 문장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의 진짜 구조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가 만드는 진짜 부유함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행복해지겠다는 계약을 스스로와 맺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집이 넓어지면, 통장이 두둑해지면, 승진을 하면. 그런데 그 조건이 실제로 채워져도 행복은 잠깐 머물다 다시 다음 조건으로 옮겨갑니다. 원하던 연봉을 받은 다음 날 이미 마음은 그 다음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룬 순간의 만족감은 놀라울 정도로 짧고 그 자리엔 곧 또 다른 결핍이 들어앉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사람은 금세 그 수준에 적응하고 다시 원래의 만족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을 늘 바깥, 즉 아직 도달하지 않은 어딘가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기준은 아무리 채워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목마름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새기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중에서도 아내를 가장 아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부유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대나무 그릇에 담긴 밥 한 그릇과 표주박에 담긴 물 한 모금으로 하루를 나며 보통 사람이라면 그 근심을 견디지 못했을 만큼 누추한 골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질구나 회여.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탄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내가 가난을 억지로 견뎌서 대단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과 애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내는 가난과 즐거움을 아예 별개의 것으로 두었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밥그릇의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 그 자체에서 왔습니다. 이 태도를 후대 사람들은 안 빚낙도 가난함에 편안히 머물면서도 도를 즐긴다 라는 사자성어로 압축했습니다. 여기서 도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 자신이 붙잡고 있는 방향 그 자체를 뜻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해도 좋다거나 조건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과 만족 사이의 자동 연결 고리를 끊으라는 뜻입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물론 더 편리하고 여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조건이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이의 시간 전부를 불행하게 보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 상황의 인질로 잡히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첫째, 만족의 기준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긴다. 이걸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대신 지금. 이 과정 자체에서 무엇을 즐길 수 있는가를 매일 하나씩 찾아봅니다. 오늘 배운 것, 오늘 조금 나아진 감각, 오늘 몰입했던 30분.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 그 자체가 표주박의 물처럼 소박하지만 확실한 즐거움이 됩니다. 둘째, 비교의 대상을 바꾼다. 남과 조건을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합니다. SNS 속 타인의 밥그릇 크기를 확인하는 대신 내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내는 남의 밥그릇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걷는 길만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결핍 목록이 아니라 충분 목록을 적는다. 매일 저녁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충분했던 것 한 가지를 적습니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조건이 채워지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도 지금 여기서 만족을 발견하는 근육이 생깁니다. 이 근육은 한번 붙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테크에서도 안빚낙도의 원리는 놀랍도록 유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얼마 있어야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에 매달리다가 정작 그 답이 계속 늘어나는 함정에 빠집니다. 1억이 있으면 3억이 필요해 보이고 3억이 있으면 10억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표 금액을 달성해도 만족은 잠깐이고 곧 다음 목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밖의 기준을 둔 만족의 함정입니다. 아내의 태도를 투자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며 자산을 불려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자는 시장이 하락해도 크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자산의 숫자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과정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 돌파는 더 큰 숫자를 향해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긍정의 법칙은 조건이 좋아지면 그때 행복해지겠지라는 유예된 약속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과정에서 이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조건과 무관한 확신입니다.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은
밥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이 걷는 길의 방향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아내가 누추한 골목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조건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은 부족했다가 내일은 넉넉해지고 다시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그 변화무쌍한 조건에 행복을 저당 잡히는 대신 조건과 상관없이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즐거움 하나를 오늘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든 88은 매일 아침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도 함께해요. 골든 88입니다. 더 잘 될 겁니다.